공수처가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2차 러시를 준비 중입니다. 그리고 뒤에서는 이 법꾸라지들에게 일침해서 최근 다시 화제가 된 영상 보여드립니다. 먼저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 등 나머지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전 장관은 12.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습니다. 또 경향신문과 한겨레, MBC,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, 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, 단수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내란 세력들 반드시 날려야죠. 그리고 이들이 법을 지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해 법망을 피해 가려는 이 악순환 이제 끊어야 합니다.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6월 항쟁으로 우리가 현행 헌법을 만들고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행했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가능성으로만 있었지 현실이 된 적이 없었어요. 늘 집권 세력이 재집권하면서 1997년 대선 때까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도에 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됨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수 국민이 선택했을 때 탱크 안 굴러다니고 대포소리 총소리 안 나고 최루살 안 날아다니고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어요. 그걸 보여준 거죠. 그러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됐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정권이 바뀌었는데 탱크가 안 나오네. 평화적 정권 교체. 네. 저 나라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넣어야겠네. 이게 국제적으로 된 게 그때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자신이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이라는 거 하나.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군부 독재 전체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것을 증명한 대통령이에요. 네.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렇습니다.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많은 업적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야 될 업적이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? 라는 질문에 답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게 민주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들었어요.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뭔가 기대해야 되잖아요. 나 혼자만의 힘으로 견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. 근데 사실 이 똑같은 얘기예요. 제가 집단 지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저는 어쨌든 대중에 대한 국민 대중에 대한 조금 더 저는 이제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 사실 매우 크죠. 제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은 정치 어떤 시스템이나 뭐 기득권 구조 안에서 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철저히 국민 대중의 기초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. 앞으로의 길도 결국은 그 안에 있을 거다.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대집니까? 힘이 돼요?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. 아니면 어떡할 건데. 달리 없다? 이거 말고는. 뭐 그런 것도 있죠. 그런데 추상적으로 봤을 때 국민 대중 위대한 겁니다. 모든 힘의 원천은 거기서 나오죠.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.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, 공감합니다. 다만 즐거운 부분은 민심이 점점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보수 과표집이 엄청난데도 안심번호로 조사하니 중도층으로 보면 민주당이 압도합니다. 저는 실제 민심은 이 정도 격차라 보고 있습니다. 대선이 만약 다자구도이면 이 정도 격차로 이 대표께서 승리하실 것이라 보고 양자구도라 하더라도 무조건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. 지난 총선 때보다 민심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 윤석열과 국짐은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 되겠습니까? 말도 안 됩니다. 그런 부분에서 법원의 결정도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. 이번 윤두창의 구속영장 연장이 안 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공수처가 의외로 빨리 넘겨줘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기존 관행을 생각하면 법원이 못 이기는 척
구속영장을 시켜줄 만도 했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날렸습니다.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. 또한 윤석열 파면은 역시 확정으로 보면 됩니다. 저들은 이미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 정권 재창출 뒤 사면받는 코스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미들맨 최상목이 계속 특검을 막아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은 진심으로 최상목을 날릴 것이란 얘기가 커지는 만큼 우리 지지층의 효능감이 높아질 시기는 다가왔습니다. 워낙 확실한 이재명 대표라는 훌륭한 리더가 있고 그 외에도 인재가 넘치는 상황이라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. 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유일하게 걱정이긴 하지만 순리대로 갈 것이라 믿습니다. 제발 올해 봄은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로 다가오길 기원하며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